LX 인터내셔널. 이 기업이 참, 사업 영역이 넓어요. 자원 개발도 하고 트레이딩에 물류까지. 안정적인 사업 기반 위에서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찾으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특히 자원 포트폴리오를 바꾸려는 게 눈에 띄네요. 네, 변화 시도는 좋은데 동시에 좀 살펴봐야 할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당장 핵심인 석탄 사업의 미래가 좀 불투명하고요. 물류 쪽은 아시다시피 특정 그룹사 의존도가 높죠. 뭐랄까, 외부 변수에 따라서 실적이 좀 흔들릴 수 있다는 점, 이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. 그럼 자원 부문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? 물론 석탄은 장기적으로 줄여 나가야겠지만요. 지금 당장은 인도네시아 겜 광산, 여기서 연간 한 900억 원 이상 벌어들이고 있고요. 중국 신점 광산 투자로도 지분법 이익이 거의 1,700억 원. 현금 창출 능력이 대단하죠. 이 돈으로 이제 니켈 같은 신사업에 투자하는 거고요. 작년에 인수한 인도네시아 AKMP 니켈 광산 있잖아요. 벌써 연 50억 원 이익 내기 시작했고 생산량도 늘린다고 하더라고요. 그쵸. 이익은 나기 시작했는데 네, 추가로 니켈이나 구리 광산도 계속 찾고 있다고 하고 인도네시아 팜오일 농장도 연 200억 이상 꾸준히 나오잖아요. 2025년엔 300억까지 기대한다던데요. 이 정도면 전환이 순조로운 거 아닌가요? 근데 그 전환 속도가 문제라는 겁니다. 지금 당장 수익이 아무리 좋아도 여전히 석탄 의존도가 글쎄요. 너무 높아요.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석탄은 퇴출 수승인데 이걸 얼마나 빨리 또 성공적으로 줄이느냐가 핵심이거든요. 근데 말씀하신 니켈, 구리 이런 신규 자원 확보는 사실 아직은 정말 초기 단계고 성공할지 어떨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. 그리고 당장 석탄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확 출렁일 수 있는 위험, 이건 뭐 여전하고요. 안정적이라고 해도 변동성이 큰 거죠. 그래도 트레이딩하고 신성장 쪽은 정말 안정적이지 않나요? 자원 트레이딩에서 꾸준히 연 800억 원 이상, OPM도 3% 넘게 나오고 있고요. IT 부품 같은 거 거래하는 산업체 트레이딩, 이것도 연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 이익을 더해주고 있잖아요. 특히 그 LG전자 LCD 패널 공급하는 거요. 계열 분리 됐는데도 여전히 연 500억에서 600억 이익을 내니까 이건 정말 확실한 캐시카우죠. 포승그린 파워나 작년에 인수한 LX 글라스 투자 같은 것도 미래를 보고 하는 거고요. 네, 안정적이라는 부분은 동의합니다. 하지만 신사업 관련해서는 또 리스크가 있어요. 방금 말씀하신 LX 글라스 유리 사업이요. 작년에 인수했는데 2025년 1분기에만 영업 손실이 거의 100억 원 가까이 났습니다. 국내외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바로 타격을 받는 거죠. 트레이딩 사업도 본질적으로 보면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 같은 외부 변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. 안정적인 것 같아도 이런 변동성 위험이 항상 있는 겁니다. 하긴 그러네요. 그럼 물류 자회사인 LX 판토스는요? 여긴 정말 든든한 버팀목 같은데요. 전체 매출의 70% 이상이 LG그룹 물량이고 이게 그냥 물량만 많은 게 아니라 고정수수료 계약이라 안정성이 아주 높다고 들었어요. 네, 그건 그렇죠. 게다가 요즘 중동 홍해 사태나 미국 관세 인상 전에 물량 밀어내는 거 이런 변수들이 오히려 운임 상승으로 이어져서 수익 기회가 더 생겼다면서요. 실제로 2025년 1분기 물동량이 작년보다 10% 넘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물동량 늘고 또 그런 일시적인 요인으로 운임이 오른 건 맞는데요. 근데 LX 판토스 이익률은 결국 SCFI, 그러니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랑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 지수라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선박 공급이 너무 많아서 운임이 좀 안정되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의 지정학적 리스크나 관세 이슈는 뭐랄까 좀 일시적인 호재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LG그룹 의존도가 높다는 거, 이게 안정성의 원천이지만 또 반대로 보면 자체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도 되거든요. LG 말고 다른 물량을 얼마나 늘리느냐, 이게 중요하죠. 실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2025년 1분기 영업이익이 1,160억 원. 시장 기대치를 10%나 넘었어요. 서프라이즈였죠. 방금 말씀하신 우려들에도 불구하고 자원 쪽에서는 고열양탄 위주로 팔아서 가격 하락을 좀 막고 원가 절감하고 니켈 생산량 늘린 효과가 있었고요. 물류에서도 물동량이 늘었잖아요. 수익성 개선 노력이 분명히 성과를 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? 1분기 실적, 네, 분명히 인상적입니다. 좋았어요. 하지만 2분기 전망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
인도네시아 KM 광산 쪽 생산원가가 좀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. 아까 말씀드린 LX 글라스 부진도 당분간 계속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1분기 실적 하나만 보고 2025년 전체를 너무 밝게 보기는 아직 좀 이르다, 이런 판단입니다. 연간 실적까지 좋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해요. 물론 회사도 이런 불확실성에 대비는 하고 있겠죠. 추가 니켈 광산 투자나 구리 같은 새로운 광물 확보 계획도 더 구체화한다고 하고요. 그리고 주주들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2024년 기준으로 주당 2,000원, 시가 배당률로 치면 8%잖아요. 이런 높은 배당을 유지하려는 의지도 강하다고 하고요. 당장 2분기 전망이 좀 조심스럽고 또 석탄 중심 사업 구조를 바꾸려면 앞으로 돈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. 대규모 투자가 계속 필요해요. 이런 상황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구체적인 주주가치 제고 방안 발표까지는 글쎄요,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. 높은 배당 자체는 물론 좋은 신호지만 이렇게 투자가 많이 필요한 시기에 계속 고배당을 할 수 있을지, 또 그게 정말 장기적인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좀 면밀히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. 네, LX 인터내셔널. 확실히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은 인상적이네요. 네, 방향은 잡았는데 이걸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외부 변수가 워낙 많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기업이 기존의 안정적인 사업, 그러니까 석탄이나 LG물류, 이걸 잘 지키면서 동시에 니켈, 신재생, 또 외부 고객물류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얼마나 잘 키워나갈지,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갈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과연 2022년에 기록했던 그 1조 원 이익, 이런 과거의 성과를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? 아니면 그냥 안정 속에서 조금씩 변화하는 데 만족해야 할까요? 지켜볼 부분이 많은 기업입니다.